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3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또다시 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블랙록보다 더 큰 세력이 코인판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 영향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참선물상으로 봤을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도가 높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42K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은 뒤에 강한 숏 포지션이 43K와 44K 라인에 구축이 되고 있었고, 이걸 잡기 위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42K에서 반등을 하면서 일단 잡기 위해서 43K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서 44K를 건드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면서 동시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41K와 42K 라인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성,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 처음 가지고 오고 나서 매번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변화가 있을 때, 유의미한 일이 있을 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종종 가지고 오고 있고요. 펀딩 레이트 히트맵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며칠 전에 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 뒤에 갑자기 또 짜게 식었죠. 그때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게 놀래가지고 바로 다 도망을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셀라스티아 같은 경우는 음펀비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셀라스티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근데 셀라스티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대단히 강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코인들, 그 다음에 제 포트폴리오들은 멤버십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에서 셀라스티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숏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지금 블랙록이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을 깔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JP모건하고 블랙록하고 짝짝꿍이 잘 맞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AP가 이 JP모건인데, JP모건에서 테더의 규제 준수 및 투명성이 부족하다,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나팔수처럼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SDC 때문입니다. USDC는 서클사에서 발행을 했고요. 이 서클사는 2024년도에 IPO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의 상장 시기를 보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불장에 한복판에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장 좋은 밸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서클사 같은 경우도 이번 사이클의 가장 고점에서 IPO를 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을 했다. 근데 이 서클사는 자주 말씀을 드리죠. 블랙록이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는 근데 블랙록이 투자를 한 곳이고, 이 USDC는 코인베이스에서 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카르텔처럼 연관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눈에 가시는 뭐냐? USDT예요, 여러분들. USDT가 가장 눈에 가십니다. 테더의 시가총액은 가만히 앉아도 계속해서 이 어덥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때려야 된다. 그래서 JP모건에서 시작을 했어요. 테더 좋지 않다, 어깨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우려된다, 지들이 때릴 거면서 그래가지고 장을 흔들 거면서 그러니까 뭐 업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SEC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모든 곳들을 다 기소하는, 그러면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다 쾅 하고 하락을 유발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테더 이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희가 맞닥뜨려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팔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되고, 하지만 테더는 과거의 테더가 아닙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고, 이제는 대동강물 퍼가지고 추가적인 준비금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테더가 아니다, 이런 거 꼭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기영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절당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유들이 있었거든요. 시세 조작, 마켓 메이킹, 여러 가지. 아무튼 그다음에 자금 세탁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더사의 이슈였었습니다. 테더가 옳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테더사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절이 됐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테더사의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이런 것들을
SEC에서 공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JP모건에서 블랙록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한 1년 전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테더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지고 와야 돼.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었고 다 실패했는데 또 한 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테더발 월가에서 흔듦이 있을 수 있다.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록보다 더 큰 세력 전 지구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죠.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에 대해서 긴급 조사를 시작을 했답니다. 이멀전시예요. 긴급 조사예요, 여러분들. 긴급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채굴을 해서 만들죠. 이것도 로직상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승인됐죠. 그래서 ETF가 미국의 소나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ETF를 둘러싸고 있는 수탁,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채굴업자, 그다음에 또 브로커 이런 것들 다 코인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미국 기업들이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업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채굴업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채굴업자들은 그러면 얘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전기를 통해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는 어디서 만드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기는 미국 땅에 있는 건 미국에서 만듭니다. 미국의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 로직 순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이 전기 쓰임에 대해서 미국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매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소나기에 채굴업자들까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굴업자들을 가지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들 그때 말씀을 드렸죠. 블랙록 같은 경우 그런 월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가장 많은 이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기로서 미국은 채굴업 전체를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변화고 여러분들 이게 코인 시장에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거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야 하면은 코인 시장 전체가 으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국 기침만 하면은 아시아 국가가 몸살에 걸린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산 시장에. 그런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세력이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꼭 아셔야 되고 전기 이거 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는 그간에 쌓여있던 미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 참고 자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인사이트를 더해서 보면 결국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오늘 이 영상 이후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일부 가격 하락이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채굴을 안 하면 다른 곳에서 채굴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남미가 특히 아르헨티나가 아주 비트코인에 친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미에서 채굴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도 부칼레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남미가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남미가 열려 있고 물론 미국은 남미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들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이거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어제도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되고 나서 33,000개의 순유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이 보시게 되면 61만 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8만 개까지 내려가면서 유출이 계속 있는데 손바뀜이 일어나면서도 순유입은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 의미 있는 변화고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력, 힘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6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것들을 의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급하게 승인을 한 거고 또 패권은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순이입 증가량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보시게 되면 그레이스케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블랙록, 피델리티. 블랙록하고 피델리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전 세계 탑5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위력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한 거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이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벌어 나가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런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열심히 축적을 하고 열심히 고래들 정말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불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모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축적을 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다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뢰 단계에서 조금 믿는 단계, 그러니까 원래 엄청 이 빌리프 단계가 신뢰인데 이 단계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도 괜찮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단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진짜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판을 까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제가 까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힌트죠. 비트맥스입니다. 여러분들, 비트맥스 선물 OI가 늘어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던 거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넷플로우를 봤을 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질 때 가격이 상승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잔격이 상승을 했었죠. 많이 빠졌을 때 가격이 올랐었는데 비트맥스에서 유의미하게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거시경제 상황이 조만간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은행들이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2023년도 가장 좋지 않았을 때만큼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가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도 결국 금리를 빠르게 올려가지고 미 국채가 떡락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 DC에는 제록스 빌딩이 2011년도에 1억 4,500만 달러에 팔렸던 게 2,50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미실현이 아니라 실현 손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또 급락을 했습니다. 조만간 주말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런 금융 안정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구제금융을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서에이스가 기차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이번 주말에 미국은행 몇 곳이 파산을 할 거고, 그러면 구제금융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자금이 코인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 진입을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솔라나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서에이스는 솔라나를 약간 원툴로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의 원툴로 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엔 솔라나에 대한 하입이 더 많이 늘어났죠. 네, 우리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거시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가격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흔들려야 되는 방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흔들리거나 이런 거는 무의미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한참 더 위를 봐야 된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팔지 말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해야지, 여기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800일이 지났을 때 위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점을 찍고 800일이 딱 지났을 때 이제는 상승장 초입이었다. 늘 그랬습니다. 상승장 초입이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게 뭐냐면 한 800일 정도 되면은 심리가 바뀌어요. 사람 심리가 800일 정도 되면 심리가 조금은 과거의 불장에서 하락장, 그다음에 다시 평안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릴 준비를 하는 그 시기, 고점에서부터 80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뿅망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뿅망치 구간에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뿅망치 구간이 있어야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래야 그 뒤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뭐냐, 뿅망치 구간 왜 일어난다고 했죠? 단기적으로 돈 번 사람들 실현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수익 실현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2년에서 3년 2이어, 3이어 롱텀 홀더들, 그러니까 스마트한 홀더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장 때 불나방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물려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다 던지고 있어요. 근데 던진 게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던져가지고 45,000불 이상 보면은 없어요. 홀더들이 42,000불 홀더들이 없다. 다 던졌다, 익절을 해나갔다, 위로 갈 때 던질 매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갈 길이 그냥 하이패스다라는 거를, 이 시기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익절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면서 손바뀜이 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 갈 때 게이트가 열려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알람,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